직장인한테 월급이란 스쳐가는 바람과 같죠. 저는 한 달에 200만원씩 저축을 했었어요. 꽤나 많은 돈이죠.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모은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타가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월에 몇천만원 벌고 막 그런 사람들.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월에 몇천만원 이상씩 버는 분들이랑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생을 역전시켜준 습관 3가지가 있었고, 저도 몰랐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 습관 3가지를 정반대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 3가지를 손절하기 시작했고 저의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가난한 습관 3가지를 끝까지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세요.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은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만의 안전 공간에 머물면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떡상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스마트 스토어로 월에 몇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이 시작을 하기보다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유튜브 레드오션 스마트 스토어 예전에나 잘 됐지 지금은 뭐 못해. 왜냐면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만약에 잘 안 되게 되면은 나만 웃음꼴 나는 거잖아요. 좀 리스키하잖아요. 그래서 안전 공간을 내가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저만 해도 유튜브랑 인스타 시작한다고 할 때 제 주변 지인이나 동료들이 다 저를 말리거나 비웃었어요. 그거 아무나 하냐? 야, 지금 벌써 레드오션이래. 뭐 해서 뭐하게 너 안 돼. 이런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 지 1년 만에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토탈 약 5만 명의 팔로워와 구독자를 모으게 됐어요. 그때 저를 말리면서 본인만의 안전 공간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말로 안전한 걸까요? 내가 실패하는 게 시행착오를 겪는 게 무서워서 아무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고 나만의 안전 공간에 있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때 시행착오를 하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안전한 게 가장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안 해도 되는, 나를 합리화하는 이유를 찾지만 부자들은 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질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 때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죠. 여러분들은 SNS에서 뭔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부자가 됐다고 하는 내 또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부러움일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갖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런 게 나랑 달랐네. 저래서 잘 됐네. 아니면 별것도 없는데 운이 좋았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질투와 의심은 심한 경우에 악플로 이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30대 남자가 내 수입의 10배에 영향력도 있고 그러면 에이 저 사람은 저 때는 빨리 시작해서 잘 됐지. 타이밍이 좋았네. 뭐 이렇게 합리화를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그 사람의 성과를 이뤄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성과 자체를 부정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그 사람이 이룬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쉽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악플과 질투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성공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을 하지만 부자들은 본인과 시간의 에너지를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성과를 냈지?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월에 몇천만 원씩 버는 분들은 모두 롤모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롤모델들을 1차원적으로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뤘고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책이든 그 사람이 출연했던 영상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모아서 보고 인풋을 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적용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겠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만의 정답을, 본인만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러워만 하고 질투만 했던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합리화를 하지 않고 도전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은 내 거를 먼저 주지 않아요. 먼저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합니다. 내 노하우를 나누면 당연히 내가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내 노력과 시간을 불태워가면서 얻은 내 노하우와 정보를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내가 너무 손해인데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나만 갖고 있는 가치로 숨긴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알고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지 그걸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데, 내가 먼저 주기보다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저는 어떠한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빠르게 성공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은 본인의 것들을 공유하면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포뮬러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은 사회적인 인정에서 비롯된다라고요. 해리포터를 만들었던 J.K. 롤링이 과거보다 지금 글쓰기 능력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늘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사실. 그쵸? 근데 해리포터가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다 보니까 몸값은 몇백 배, 몇천 배가 뛰게 된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사회적인 인정을 받았을 때 가치가 몇십 배, 몇백 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였어요. 드로우앤드류, 신사임당, 자청 등 젊은 부자들은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SNS에서 나누고 있어요. 영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때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나는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젊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 퇴사,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SNS를 시작했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는 것들을 저도 똑같이 해봤어요. 똑같이 해봤는데 그 덕분에 퇴사한 다음 1년 만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불과 1년 만에요. 이 세 가지 습관을 바꿈으로써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본인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안전공간에서 핑계만 대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합리화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본 사람들의 말보다는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시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25년 9월에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과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그 사람이랑 나는 애초에 태생이 달라,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합리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성과를 내고 잘 되는 사람들은 왜 잘 되는지 이유를 분석하면서 나한테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걸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제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들을 풀기 시작했고, 풀기 시작한 순간부터 수많은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요즘 크게 깨달은 건 내 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의 가치는 컨텐츠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오겠죠. 지금 이 컨텐츠처럼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습관 3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갖고 계셨나요? 만약 하나라도 이거 내 얘긴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컨텐츠에 공감을 하신다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꼭 이 3가지 무조건 정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이 3가지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어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해보고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뼛속까지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년 전에 10년 후에도 내가 집을 못 사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한탄이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2년 후에 디지털 노마드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갈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뤄나가는 모든 과정과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